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1월 9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DNA는 뻔뻔함인가 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얘기입니다. 2018년에 가족 모두가 태국으로 이주했었는데 태국에 있는 줄 알았던 그녀가 지금 청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이 다 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문다혜 씨 나이가 37입니다. 결혼해서 독립 생계를 꾸리고 있죠. 그런데 청와대 부모님 집에 지금 1년 가까이 얹혀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야당에서는 아니 독립생계라고 하면서 재산 고지는 거부하더니 지금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얹혀 사는 게 말이 되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나 공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너무 많았죠. 대표적으로 흑석 선생으로 불리우는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잘 아시다시피 관사를 이용해서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관사에 들어와 살면서 전셋집을 판 돈으로 흑석동에 있는 상가를 매입해서 엄청난 수익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아주 뻔뻔한 관사 재테크죠. 또 김명수 대법원장 사례도 있죠. 많은 세금을 들여서 올 리모델링을 싹 마친 대법원장 관사에 아들 부부가 들어와 살았습니다. 2018년 2월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이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관사에 들어와서 산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아파트 중도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연간 약 2억 원의 세금이 지출이 되는 이 관사에 자신의 아들 부부를 들어와 살게 하면서 아들의 아파트 분양을 도와준 것이냐, 공과 사를 이렇게 구분 못하느냐, 이건 아빠 찬스다, 관사 재테크냐, 이런 비판이 일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문희상 전 국회의장 사례도 있습니다. 자, 한남동에 국회의장 공간이 있죠. 자, 여기에 그 아들 문석균 씨, 의정부에서 민주당 당협위원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 세대 분리를 해서 그 며느리와 아들이 이 국회의장 공간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남동에 있는 관사로 전입시키고 인근에 있는 한남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용산에 있는 한 중학교 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의 구설수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야지 지금 대통령까지 여기에 지금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성년자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성인이 된 따로 독립해 살고 있는 이 자녀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들어와 살게 한다. 이거를 지금 청와대에서는 1년 동안 숨겼습니다. 지금 이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그냥 경호상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뭉갭니다.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고 경호 안전상의 이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정말 어떻게 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게 일반 보통 시민도 못 따라가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동안 딸 문다혜 씨 관련해서는 좀 이해하지 못할 구설들이 있었습니다. 태국으로 이주하기 전인 2018년 4월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구기동 빌라를 문다혜 씨가 증여를 받습니다. 부부 사이에 뭔가 이 주택을 증여받는다? 굉장히 드문 일이죠. 어쨌든 증여를 받아서 3개월 만인 2018년 7월에 이 빌라를 5억 1천만 원에 매도하고 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태국으로 이주한 지 10개월 만인 2019년 5월 해외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자, 이게 또 논란이 되자 지난 2월에
1억 4천만 원이 오른 9억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데 정작 딸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주택을 매입해서 이렇게 차익을 남겼네요. 자, 어쨌든 항상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독립생계라서 잘 모른다, 공개할 수 있는 게 없다, 또 법에 위배된 이런 사항은 없다라고 해명을 해왔는데,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즉각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자, 8일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다.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조차 얻은 해답은 부모 찬스였던 모양이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소환하는데, 자,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에 대해서도 답하라라고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느냐?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라고 반박하는데요. 정말 이런 의식 수준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함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청와대에 사는 게 문제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독립해서 살고 있던 자식 내외를 들어와서 같이 살게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 집권 세력의 의식 수준, 정말 이 공적 마인드가 보통 국민 수준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정말 기대할 게 없는 이 정부의 DNA는 그야말로 뻔뻔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